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43강 우리가 할 차례인데요. 43강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독자적으로 문제를 낸 게 23회 때하고 26회 때에 문제를 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위험부담하고 연결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게 거의 통례적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체결 전인지, 계약 체결 후인지, 그걸 잘 구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실수가 있는 거죠. 계약 체결상 매도인의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자, 의의를 보면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이 있다. 그의 일방이 그의 책임이다라고 하면 누구냐면 얘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줬다. 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집을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매매를 했어요. 5월 1일 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언제예요? 계약하고 그 전이죠. 그러니까 4월 예를 들면 30일 날 요 목적물이 소실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5월 2일 날 야 집이 없더라. 내가 미안한데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버리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겠죠. 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원금이야 갚은다 하더라도 그 상환 이자라든지 들어간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그 매매 목적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매매가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 후발적 불능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만약에 요건 별표시인데요. 일부 불능의 경우, 일부 불능의 경우 매매 등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요 토지를 자, 100평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팔아놓고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결국은 원시적으로 80평이었던 건데 일부가 불능인 거잖아요. 그때는 요것은 담보 책임을 물어서 일종의 이건 수량 부족, 수량 부족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매도인은 분명히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악의, 과실이고요. 매수자는 뭘로 가야 돼요? 선의, 무과실인데요. 가끔 가다가 여기가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엔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모두 갖춰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자, 이 매도자가, 선의이고요.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누가요? 누가? 매도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얘는 담보책, 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대로 요 매수자가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역시 뭐예요? 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거는 똑같이 매도자의 악의, 과실, 매수자의 선의, 무과실 이 조건을 필히 갖춰야 됩니다. 자, 효과, 계약이 유효함을 믿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이건 신뢰배상이라고 하는데 신뢰배상은 배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갑하고 을이 계약을 맺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 경비가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들어갔다. 근데 500만 원 들어갔는데 요 경비가 500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이걸 만약에 1억에 샀는데 만약에 팔 수 있잖아요. 팔았는데 전매 차입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들어간 비용이 더 많고 이익이 적잖아요. 요건 이행이익이거든요. 그럼 요 이행이익은 요 실내배상이죠. 요거 실내배상이거든요. 요 원칙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실내배상을 원칙으로 해요. 500을 줘야 되는데 이행이익이 300이잖아요. 그럼 요 실내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때는 실내배상으로 하지 말고 이행배상 300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원래 여기 보니까 실내배상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 실내배상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요것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아니에요. 교섭당, 요 부당파기가 포인트예요. 요 부당파기가 됐을 때는 얘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이건 실내배상인데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요걸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 불법이 뭘로요? 요 부당파기가 나오면 요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계약체결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실내배상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지문 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자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 손해배상은 실내배상이 원칙이지만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실내배상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때는 이행배상의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계약을 부당파기한 경우 요 부당파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뭘로 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750조 요게 불법행위예요. 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실내배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750조는 이행배상인데 여기서는 실내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문요 요 부당파기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부당파기를 한다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위험부담이 나오거든요. 그 위험부담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요게 시간 타임이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요거 좀 짧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